월요일 날 새벽 5시가 막 지났습니다. 제가 2시 반쯤 지나서 일어났는데 주말에 밀렸던 영어신문 스크랩이 3권이 스크랩이 완료됐고 유튜브에 올릴 기사 2건을 또 흥미있는 기사를 준비했고 저번 주에는 내가 누구를 전혀 새로운 사람을 한번 만났는데 선생님 얘기면 선생님 얘기. 이게 정년 퇴직을 하셨으니까 선생님이 아주 영리한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데 아주 영리하게 생겼는데 내 영어 가르치는 걸 보고 아주 감탄을 해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이분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토요일 날 저쪽 하계동 어디 카페를 오라 해서 가봤더니 내가 책을 이렇게 읽고 영어신문 4개를 읽고 스크랩을 하고 또 가르치는 현장을 딱 보더니 이분이 사범대학을 옛날에 다닐 때 영문학관을 다녔다는 거야. 그 영어를 가르치러 고등학교를 갔는데 자기가 영어를 가르치다가 자기가 그 정도 실력으로 가르쳐야 되는지에 의심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어를 양심적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를 못하겠더래. 그래가지고 다른 걸로 해서 상담 교사로 바꿔가지고 그걸로 평생을 하시고 나오셨다는데 이번 스토리는 그거 얘기가 아니라 나를 누구를 소개하려고 그랬냐면 아들,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딸 둘을 나를 인사를 시키고 나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야. 그런데 아들이 금년 초에 2월 달인가에 군대 전역을 하고 저 지방에 꽤 유명한 한동대학에 가게 돼 있다는데 2학년 복학을 하는 모양인데 뭐 영어가 돼 있을 리가 없지. 그래서 딸도 또 만나보고 나 딸도 결국은 온다 안 온다 하더니 한 시간 2시간 한 2시간 후에 식당에 가서 오니까 왔습니다. 카페에서는 선생님하고만 얘기를 하고 또 남편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공무원 출신인데 지방 도시의 공무원 사람인데 이 공무원을 하는 게 이게 체질에 안 맞아가지고 얼마나 때려치겠다 하다가 그래도 얼마 동안 근무를 하다 나왔다는데 그 남편이 또 독특한 사람이랍니다. 이분 보니까 이분은 영리하게 생겼는데 그 남편은 독특한 그 취미에 빠져가지고 한 곳에 몰두를 하면 예를 들면 돌을 수집한 다음은 방 하나를 돌로 다 채우고 그런 성격이래요. 혼자 여행 떠나고 말을 들어보니까 남편하고 전혀 취향이 맞질 않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또 이 여자 선생님은 이 17살부터인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가지고 온몸이 쑤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학교를 다녔어야 했고 공부를 했어야 한다는데 지금도 바짝 말라가지고 또 이 두 자제분을 만나보니까 군대 전역했다는 그 아들내미는 보니까 딸이 위에고 아들이 밑인데 식당 와서 음식을 먹는데 엄마는 이제 이것저것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놈은 무엇을 안 먹겠다고 딱 얘기를 한 다음에 고기는 와서 그걸 먹는데 보니까 지 엄마도 있고 나도 있는데도
이 먹는 예절 이런 게 전혀 갇혀 있지를 않고 혼자 주섬주섬 먹더니 자 얘기도 하지도 않고 어디 군대 어디에서 근무해 고성 그 뭐 거기에 GP에서 근무했다는 얘기를 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조금 있다 간다고 그냥 좀 앉아 있으라고 해도 제 엄마가 그냥 가더라고. 이게 지방 소도시에 있다가 지금 서울을 온 지가 몇 개월이 안 되는데 이 서울이 어떤 데라는 걸 전혀 지금 모르는 것 같고 예절이 전혀 예절 교육이 안 돼 있고 이 부부가 맞게 생활을 하지 않는 걸 보면서 크면서 이 둘이가 보니까 이 둘도 멘탈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딱 보니까 딸내미는 또 더 늦게 그 아들이 간 다음에 이제 또 딸내미가 왔는데 허겁지겁 멀리에서 왔다고 하면서 왔는데 영어를 지 엄마 덕에 영어를 좀 한다고 그래서 그럼 인터뷰를 한번 영어로 해보자고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카페로 또 가서 엄마가 가자는 카페는 또 안 간다는 거예요. 지가 하는 카페로 이제 가서 인터뷰를 한다고 하는데 중언 부언 영어로 한답시고 하는데 전혀 잡혀있지를 않은 20 몇 분을 했다가 저한테만 보내고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전혀 뭐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영어로 말하는 게 패러노이드 상태 전혀 뭔 중심이 안 서는 이 영년 선생님 밑에서 컸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가까이서 선생님의 예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제 이복 형이 있는데 나보다 9살 위인데 지금은 연락도 별로 하지 않은 지가 지금 몇 년이 돼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이복 형이 애들 키우는 걸 제가 아들만 셋 있는 집안인데 초등학교 교감으로 정년을 하셨는데 이분이 애들을 키우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공부를 무진장 강조합니다. 저 지방의 어떤 소도시에 있는데 도시도 아니고 도시에서 들어간 더 그 시골 그런데 그 공부의 세계를 이제 안답시고 갈 때마다 제가 보면 세 명의 아들을 각 책상에 앉혀놓고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큰 아들이 서울대학 경제학부를 들어갔습니다. 그 시골에서는 그렇게 서울대학 들어가면 옛날 방이 붙고 그랬습니다. 누구 아들이 서울대학 어디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놈이 졸업하고 뭔 일이 벌어졌냐면 이놈이 가난한 집안에서 크면서 한이 됐는지 어디 저 강남에 어디 부잣집 아가씨를 하나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혼을 하고 서울대 경제학부를 나왔으면 취직을 해도 좋은 자리 가서 할 텐데 이놈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 형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서 1, 2년이 지났는데 막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거야. 나 은행 다닐 때인데. 그러네 속으로. 서울대학 경제학부를 나왔다고 그래서 1, 2년 지났는데 무슨 사업을 원래 저렇게 엄청난 돈을 번다고 하는 걸까? 어? 그러면서 세월이 쭉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놈이 40대 중반인데 집에서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뭔 얘기냐면 사업에서 돈 버는 게 쉽겠습니까? 처갓집 그 부잣집이라고는 돈을 다 갖다가 완전히 다 말아먹고 그리고 자다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다 죽겠어. 40대 중반이. 엊그저께 만난 그놈들도 똑같아요. 보니까 내가 딱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뭐
그 아이들을 잘 안답시고 평생을 이렇게 학교 애들을 보니까 둘이 멘탈이 전부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보니까. 더군다나 그 소도시에 살다가 서울에 와서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서울이 어떤 데입니까 이게. 서울이. 내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그 여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서울에 군산상고를 저 시골 군산상고를 졸업하고 서울에 천호동에 작은 집 작은 아버지가 한양대 교수 중국문학 교수였는데 그 집에서 어디 거처가 없으니까 거기서 몇 개월을 여기 을지로에 있기는 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몇 개월을 이렇게 연수받으면서 다녔는데 그때 작은 아버지가 헛말이 있어요. 첫말이 저한테 야 성렬아 너는 서울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너 서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된다. 저 남대문의 지게꾼이 너보다 몇 배 앞서 있으니까 내 말을 신중히 들어라. 난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은 서울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한 나라의 수도 어떤 나라나 뉴욕이든 워싱턴이든 서울이든 동경이든 한 나라의 수도에는 날고 기는 놈들이 다 있는 겁니다. 난 서울 생활을 이렇게 하면 이 책을 이만큼 읽으면서 진짜 조금 있으면 이제 아침 도시락 싸가지고 저기 양수리로 갈 건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멘탈이 잘못된 게 편안히 밥 먹여주고 어렸을 때부터 육체적인 일을 하지 않고 공부라고 할 게 아니라 일을 시키면 됩니다. 일,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 땅을 파든지 땅을 파고 호박을 심든지 저희 그 일본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일본의 문제아들을 교육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애새끼들 데리고 산중에 들어가서 호박 심어서 호박씨 나고 호박 크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흙냄새를 맡게 하는 거예요. 도시에서 밥겁정 밥 3끼 먹고 20몇 살 되고 28살 됐다는 이놈들이 밥 시켜서 먹는 거 보니까 마음껏 시켜서 먹더라고. 돈은 한 푼도 벌지 못하는 놈들이. 라면 끓여 먹어야 하는 겁니다. 라면 끓여 먹고 30이 가까이 되는 여자아이는 엉뚱한 소리 영어를 한답시고 하는데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하고 있고 지 엄마는 썩 빠지게 번 돈으로 그놈들 그렇게 먹이고 있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몇 살인데 그렇게 키웁니까? 퇴직은 하고 지금 자기 인생도 지금 잘 풀리지가 않아서 엉뚱한 교회에 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 엉뚱한 교회가 하는 짓이 또 보니까 뭔 짓을 하냐면 대안학교를 만들겠다고 되지도 않는 영어로 하는 그 목사가 그 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대안학교 준비를 하는 또 그거를 하는 게 제주도 어디에 센터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몇 개월, 3개월인가를 머무르면서 그거를 이제 이수를 하면은 뭐 자격증을 주고 또 그걸로 일산에서 대안학교를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일산에서 대안학교를 만들었는데 한 사람도 오지를 않았답니다. 가면 큰일 나지. 이 광화문에 모이는 그런 사람들 유형 같은데 어째서 이 똑똑한 사람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빨려갔나 모르겠는데 야 애새끼들 어렸을 때부터 학원 보내지 마십시오.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게 하라니까. 땅을 파게 하고 걷다 하면 호박씨 심어보라니까. 흙냄새를 맡게 해서 처절하게 눈이 올 때 비가 올 때 그 현장을 가보게 하라니까. 야, 이 두 선생님의 지금 아이들을 내가 어제 보면서 군대 갔다 온 놈이 전혀 절도가 안 보이고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안 돼 있고 지 엄마 아빠는 이미 뭐 떨어져 사는 게 이미 그런 상태고 딱 들어보니까 선생님들
목사님들, 당신 아는 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안 읽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읽지도 않고 애들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었고, 그러니 자신의 인생도 그렇고 애새끼들 인생도 이미 망가지고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잘못 배우거나 잘못 공부하거나 잘못 말로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거나, 그래서 영어 표현에 work the walk, work the talk, 말로 하지 말고 몸으로 보이라는 거야. 몸으로. 내가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우리 애새끼들 둘이 난 공부라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가를 엄청나게 치르고 있을 겁니다. 내가 새벽에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어도 두 놈은 자고 있었어. 그래도 대학 나오고 뭐 어찌고 했다고 했는데 대가 많이 치르고 있을 겁니다. 나는 공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진실로 원해야 공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이 말을 듣는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진짜에 도전하십시오. 거짓말 하지 말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이렇게 쓰레기통처럼 이런 것 같지만 여기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자연에 가야 지혜가 나옵니다.